깔맞춤이다, 깔맞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학생회장 정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 다들 아시죠? 우리 학교 대선 모의 투표에서 심상정 국회의원님이 우리들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정말 아니 우리 회장께서 서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도 당선증을 전달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저희 학교에 와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선생님께서 심상정 국회의원님이 학교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대통령 후보셨던 분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간략하게 심상정 국회의원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최초로 총여학생회를 만드시고 초대 여학생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위장 취업으로 구루공단에 취업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노동운동을 펼치셨습니다. 구루동네 파업으로 10년간 수배되셨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셨습니다. 한편 2001년 대한민국 정부는 구루동네 파업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노동운동을 하셨고 정치계에 입문하셔서 정의당을 만드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17대 19대 국회의원으로 일하시고 현재는 고양시 국회의원으로 계십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셔서 낙선하셨지만 심상정 국회의원님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혹시 소개 중에 잘못된 점이나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팩트 체크 하나. 제가 서울대 총여학생회를 만든 건 사실인데 총여학생회장은 안 했어요. 그거 제가 여러 차례 언론에 정정 요청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됐는데 아마 인터넷 보고 그랬죠. 네. 그리고 제가 비례대표 한 번 하고 지역구에서 2번 당선돼서 국회의원은 17대, 19대, 20대 해서 지금 현재 3선 국회의원이고요. 대통령 선거는 이번에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 감사합니다. 뭐 앉으셔서 하세요. 네. 의자가 2개라서. 이제 당선증 및 학생들이 쓴 편지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이걸 드리게 된 계기를 설명하자면 저희 새별중학교에서는 사회과 주최로 5월 초 대선 모의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5월 2일 화요일 7교시에 전교생이 모여 이번 행사의 취지와 목적 등을 설명하였고 거창 YMCA 한동근 선생님께서 18세 선거법과 관련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휴기간 경남교육청에서 만든 수행평가 자료를 과제로 부과하여 각 후보의 정책을 살펴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5월 8일 5교시에 연휴기간을 통하여 학생회는 각 후보의 청소년 정책을 각 후보 정책 담당자에게 요청하였고 YMCA 자료 등 정리하여 13명의 후보당 3분에서 5분씩 발표하였습니다. 5월 8일 6교시에 YMCA 투표 용지를 협조받아 투표를 실시하였고 학생들에게 본인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를 적어오라고 수행평가를 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 5월 10일 1교시에 당선자와 당선자의 투표수를 적어내어 후에 상품을 주었고 바람직한 대통령상과 본인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교시에는 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표님은 지난 대선 모의투표에서 177표 중 53표를 받아 우리 새별중학교의 대통령으로 뽑히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선 중 정의당 당선 중 정의당 심상정 대표님. 귀하는 2017년 5월 18일 본교 종교생이 참여하여 실시한 제19대 대선 모의투표에서 특별중학교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셨기에 이 당선 증을 드립니다. 항상 웃는 모습이 예쁘신 심상정님은 우리들의 당당한 대통령입니다. 2017년 6월 13일 특별중학교 학생 일동. 일로 오세요. 이 정치는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들이 심상정 국회의원님께 편지와 롤링 페이퍼를 만들어서 저기 앨범에 담았어요. 앞에 봐주세요. 떨리는 거. 가운데 좀 쓰시면 재미있거든요. 설렜어. 손 떨리죠? 우리 저희 부회장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저기 국회의원 사무실에다가 딱 정중앙에다 딱 갖다 걸어 놓을게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심상정 의원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편지를 썼지만 학생회에서 총 2편을 뽑았고 그것들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김혜원, 3학년 오지연 학생이 순서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심상정 의원님께 각자 쓴 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님. 저는 샛별중 1학년 학생입니다. 의원님이 처음 선거에 나오셨을 때 전 대통령이 여자였는데 또 여자분이 나오신 것에 놀랐습니다. 토론하시는 영상도 다 챙겨보았는데 똑똑하게 자신의 소견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수없이 그렸던 당당한 여성이 바로 의원님이셨어요. 마음속으로 의원님을 항상 지지했습니다. 투표하고 싶었지만 저는 아직 14 미성년자라 투표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학교에서 학생 모의선거를 한다고 하였을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쉽게도 대통령이 되지 못하셨지만 저희 학교에서 대통령이 되셔서 저는 정말 기뻤어요. 다음에는 꼭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꼭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정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언제나 의원님을 지지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해요. 심상정 대표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샛별중 체육부장 오지연입니다. 저희 학생회에서는 모의대선 전에 학생회 13명이 후보들 13명을 각각 한 분씩 조사 후 발표해야 했어요. 그중 저는 심상정 후보님을 전부터 좋게 봤기 때문에 심상정 대표님의 공약을 조사했어요. 저는 심상정 대표님의 청소년 관련 정책을 조사하면서 대표님에 대해 더 알게 됐고
더 호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심상정 대표님이 제일 마음이 갔던 이유는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또 대선 토론에서 자기의 의견을 다 하시고 세월호 배지를 항상 차고 다니시는 모습에 반했어요. 싱콩! 또 저희 학교 국어 선생님께서도 후보님을 좋아하셔서 후보님의 업적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미싱사로 이장 취업하셔서 일했다는 사실에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고 또 대선 출마하신 것을 보고 저도 하고 싶은 일을 꼭 하면서 살 것이라는 교훈도 얻게 됐어요. 저처럼 후보님, 대표님 덕분에 교훈을 얻은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힘드실 때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생각하셔서 힘내시면 좋겠어요. 대표님은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는 중이세요. 또 누군가에게는 롤모델이세요. 제 편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제 모두들 기다려왔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심상정 국회의원님께서 청소년에게 정치란이란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 전에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거창에 처음 내려왔어요. 제가 정치하면서 전국 안 가는 데가 없이 다 가는데 거창은 거창 양민학살 지역이라는 상징적인 거창으로만 제 마음속에 있었고 이렇게 직접 방문하는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오늘 평생 처음으로 거창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우리 샛별중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심상정을 당선시켜줬지? 여러분들이 우리 샛별중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는 정치가 어떤 거지? 심상정을 왜 뽑았을까?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오늘 여기 내려왔는데 제가 그 중에 왜 심상정을 뽑았는지 확실하게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 당선증에 항상 웃는 모습이 예쁘신 심상정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웃는 모습 보고 반해서 찍은 분들 많으신 것 같아. 그지? 다른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자리하고 또 이렇게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좋은 편지, 마음을 담은 편지를 이렇게 앨범으로 가득 받으니까 제가 갑자기 가슴이 울컥해요. 정치하고 나서 좋은 소리를 잘 못 들어봤거든요. 아이 사기꾼 말을 듣지 정치인 말을 들어? 이렇게 도매금으로 취급될 때 속이 많이 상했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샛별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받으니까 야 정말 정치에 보람이 있구나. 심상정 잘해왔구나. 앞으로도 확실하게 해야겠다. 이런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59년생이에요. 59년생. 계산이 잘 안 나오죠, 여러분? 네.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꿈이 많을 거예요. 그죠?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또 그 꿈이 자주 바뀌기도 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굉장히 변덕스러웠어요. 스튜어디스도 하고 싶다가 또 누가 텔레비에서 뭐 멋있는 연주를 하면 음악가도 되고 싶다가 그 다음에 서슬퍼런 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다가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장래 희망 한 20가지쯤 이렇게 거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정치는 없었어요. 제가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크면서. 그리고 대학 들어갈 때는
역사 선생님 돼야 되겠다. 교육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확고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범대학교를 갔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 들어갈 때가 78년도인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아시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됐잖아요 그때. 그리고 80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죠? 광주 항쟁 아시죠? 네. 80년도에 광주 항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광주 항쟁 80년 5월 이후에 모든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전부 반독재 투쟁에 나섰거든요. 독재 타도 다 이 주먹질 지면서 막 전국에서 학생들이 다 싸웠어요.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 저는 교육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확고해가지고 데모 같은 건 안 하려고 생각했어요 제가. 데모 운동권 학생은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육자가 되겠다는 게 제 자유로운 선택이거든요. 자유라는 거는 자기 이유에 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이유가 분명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역사 선생님 되겠다는 것만큼 대학 생활에 대한 제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전 재수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첫째는 연애를 실컷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참고서 말고 뭐 역사책, 소설책 이런 책을 마음껏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행도 마음껏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연애 잘하고 책도 많이 읽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아주 소박한 그런 대학생활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권은 안 하고 이렇게 주로 연애하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우리 같은 학교에 있는 남학생들을 이렇게 봐서 딱 사귀고 싶은 친구를 딱 찍어서 이렇게 뒤를 쫓아보면 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운동권인 거예요. 뒤를 이렇게 쫓아보니까. 그 어느 날은 이제 그러다가 뭐 포기하고 그러다가 진짜 포기할 수 없는 남학생이 한 사람 있어서 사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운동권 그 학회 운동권 조직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학회 서클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운동권인가 해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남자친구하고 사귈 목적으로 제가 불순한 목적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 학회에 들어가서 그 남자친구보다 더 센 운동권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노동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꿈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어떤 정치 상황, 우리 정치 사회적인 상황으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않다는 거.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려도 하나같이 다 운동권이고 반독재 투쟁의 선봉에서는 운동권이고 또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읽으려도 다 금서였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그 전환시대 이영희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그 조금 읽을 만한 좀 역사 사회과학 서적들은 그때 당시 다 금지 서적이었어요. 그리고 노래도 양희은 씨 아시죠? 그 당시에는 아침 이슬 이런 것도 금지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대학 생활하면서 지성과 낭만을 누리고 싶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그 학교 현장에서도 이 군부 독재하고 이렇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권이 안 되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반독재 투쟁의 선봉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 80년대 초반에 그 독재 정권 말기 시대에 반독재 투쟁에 모든 대한민국의 지식인 그리고 대학인들이 나설 때
그 상황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시대를 잘못 만났는지 잘 만났는지 그건 결과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 시대를 만나면서 제가 교사의 꿈을 접고 운동권이 됐고 그리고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25년 동안 노동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9년 수배 생활을 했는데 수배란 말 아시죠? 네. 이게 한국 현대사에서 정치사범으로는 정치사범으로 여성으로서 최장기 수배자였어요. 9년 동안을 숨어 다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된 거죠. 제가 노동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그 당시에 제가 야학을 했어요. 학생운동 하면서 교육자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구로공단이라고 있거든요. 서울에. 그 공단에 당시에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와서 일도 하고 야간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그맣게 그 야매 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대학생들이 그 공단에 우리 노동자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야학이 그때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야학에 참여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 야학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니는 그 회사, 그 공장 안의 삶이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촌활동은 많이 해보셨죠? 뭐 지역이 다 농촌이니까. 대학 가면은 농촌활동 많이 해요. 여름방학 때. 근데 그때는 공장활동도 있었어요. 공활이라고. 공활 처음 들어보죠? 네, 공장활동을 제가 그 대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제가 가르치는 여성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궁금해서 제가 구로공단에 취직을 했어요. 그때는 아주 엄혹한 시절이에요. 탄압이 심하고 그래서 학생운동 하던 사람이 혹시 노동 현장에 들어와서 노사 분규를 일으킬까봐 철저히 걸러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의장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제가 구로공단에 취직을 해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 공장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2달 동안 그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2달 동안 미식농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래서 봉제 공장에 들어갔는데 그 공장에 들어가니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너무 어린, 여러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죠. 쉬다라는 말 못 들어봤죠?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공장에 너무 열심히 일하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간 노동에 새벽 2시까지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침 8시에 다시 일을 하고 일요일 토요일도 없고 너무나 장시간 노동인데 정말 임금은 거의 입에 풀칠할 정도 저기 사골세빵 월세 내고 또 밥값 내면 그냥 끝인 그런 아주 참혹한 그런 현실이었어요. 근데 도대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에 노동권이 다 보장돼 있는데 이 구로공단에 이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이 공간에는 헌법도 없고 또 민주주의도 없고 그리고 오로지 어린 노동자들을 고된 노동을 강요하고 착취하는 현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교육자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여기구나. 우리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정직하고 착한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 민주공화국에서 부여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제대로 대접받고 그게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함께 잘 사는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장활동을 들어가서 아예 나오질 않고 25년 동안 노동운동을 학교를 중단하고 그렇게 제가 노동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이렇게 필이 온다고 그러죠. 필.
아,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그래서 공장활동 들어가서 그 노동자들에게 노동법도 가르치고 노동조합도 만들고 자기가 일한 데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도록 만들고, 그게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이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정부나 또 사회에서는 불순 세력, 파업 선동, 배후 주동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85년도인데요. 그때 구로동에서 그 연대 파업이 있었어요. 그 한국전쟁 이래 최초의 연대 파업이 진행이 됐는데, 그 배우 주동자로 몰려가지고 어느 날 제가 수배 중에 이렇게 텔레비를 보니까 KBS 9시 뉴스에서 구로동맹 파업 배우 주동자 현상 수배, 잡으면 500만 원 현상금에 2계급 특진 이렇게 해가지고 9시 뉴스에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9년 동안을 제가 수배 생활을 했죠. 엄마도 못 보고 집에도 못 가고 그러다가 그래서 한 25년 동안 노동운동을 하다가 저 모든 법과 제도, 정책, 예산을 결정하는 저 대한민국 국회 안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망치를 두들기는 저 안에 우리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저기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바깥에서만 뭐 집회하고 시위하고 요구하고 그래봐야 이 정책을 결정하는 저 대한민국 국회 안에는 아예 메아리도 들리지 않고 그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무권리한 상태로 정말 비인간적으로 대접받고 있는 현실이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전혀 다뤄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암만 열심히 투쟁을 해도 뭐 마이동풍이라는 말 알죠? 네. 아예 정치권에서는 이 노동 현실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저 안에 우리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야겠다. 저 안에 우리 노동자들, 서민들, 청년들, 여성들 이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00년도에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반세기 만에 최초로 노동자 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총선에 도전해서, 정당 만들어서 총선에 도전해서 13석을 얻어서 최초로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정치를 하고 있고, 아직은 우리 정의당이, 그 진보정당이 오랜 세월 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정의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는데 아직은 왜소하죠. 6석밖에 없으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이거든요. 이 300명 중에 6석이니까 힘이 미미하잖아요. 우리 학생 여러분 전체 몇 명이에요 지금? 170명. 170명 중에 그러니까 한 4명인 꼴이죠. 요 전체 중에 4명이 발언권을 암만 행사해도 전체 다수의 결정으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비정규직 노동자, 절대 다수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아직 약하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작은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 나가서 오히려 정권 교체만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냐, 또 뭐 지지율을 많이 받을 수 있냐, 이런 많은 고민 끝에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우리 정의당은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진 정당인지, 또 심상정에 추구하는, 심상정이 하고자 하는 정치는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공감이 되는지 가장 좋은 기회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대선 끝나고 나서 TV 잘 안 보시겠지만 뉴스에 정의당은 또 없어졌어요. 왜? 유력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로 다뤄주지 않거든요. 근데 대통령 선거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 정의당의 정치, 심상정의 정치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임할 때 득표율이 얼마다, 또 어느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 이거보다는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What is the Justice Party? 우리 정의당이 추구하는 정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 정의당이 앞으로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대통령은 비록 제가 떨어졌지만 특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제가 더 블리블리해졌잖아요.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금호고등학교는 서울에 있으니까 당선증을 갖고 학교로 국회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당선증을 많이 받고 다녀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에서 자체 모의투표 해가지고 거기서는 제가 최소한 2등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1등 하실 때도 있고 다 종합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39%로 1등하고 제가 36%로 2등했거든요. 그리고 각 학교별로는 제가 당선된 당선된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치가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의 주인인 유권자로서 좋은 민주시민이 되고, 또 직업적 정치인으로 꿈도 좀 키워봤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일저채고 오늘 우리 새별중학교에 달려온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국민이 주인인 정치 체제예요.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이 주인인 정치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해요. 이게 민주주의가 잘 되려면은 정치인과 또 그 정치인을 선출하고 결정하는 국민들, 그러니까 정치인과 유권자가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뭘 잘해야 되냐? 심상정을 국회의원으로 만든 거는 우리 지역구의 주민들이 만든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누가 만들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만들었어요. 이 정치 권력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시민권, 민주공화국에서 주어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각자 주어지는 그 시민권의 총합이 바로 국가 권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 게 아니죠. 대통령 개인 게 아니고 국회의원 심상정 개인 게 아니죠.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우리 지역구 주민들을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선거 때는 표를 받고 일상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때는 유권자들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사리사욕 챙기고 내 판단대로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치가 국민들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샛별중학교 여러분들한테 당선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는 계약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상정을 찍은 이유, 심상정에게 바라는 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거를 잘 지켜야 될 책무가 있어요. 저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죠? 다른 이유는 이따 들어봐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항상 웃는 모습이 예뻐서 찍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항상 더 예쁘게 웃어야 돼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사, 여러분들의 삶, 이것을 가장 중심에 놓고 권력 행사를 해야 해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권력을 위임했는데 국민들 동의 없이 누구하고 권력을 공유했어요? 예, 최순실 씨 공유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투표는 하나 찍었는데 1+1이 나왔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권자들의 주권을 유린했다. 그래서 파면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을 받들지 않거나 국민들의 주권을 왜곡하면 그런 정치는 바로 요즘 말로 바로 디스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죠. 그럼 유권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게 중요하냐? 민주시민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민주주의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 친구들 뭐 같은 게 하나나 있어요?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생각도 아마 조금씩 다 다를걸요? 그죠? 모든 사람이 생각이 다 같다면 누구나 한 사람이 알아서 다 결정하면 되죠. 그죠? 네, 다 다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죠. 왜? 그 다른 것을 토론을 통해서 서로 보완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만 절대적으로 옳다. 그거 아니죠. 그죠? 나도 틀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견해도 옳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민주주의가 또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 최선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특출난 사람,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여러분들이 서로를 존중해서 최선의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바로 내 거다. 내 거. 그래서 각자 있는 위치에서 다 정치를 여러분들의 몫을 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우리 여기도 아마 뭐 학생회 같은 거 운영하고 있을 텐데, 그죠? 네. 학생회를 해서 여러분들 어떤 현안이 있으면 토론하잖아요. 내견에도 이렇게 발표를 해봤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내가 몰랐던 측면이 있구나. 아, 저기 멀리 사는 친구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 이해를 서로 조정해 가면서 최선의 대안을 만드는 게 민주주의 제도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특출난 사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의 정치가 아니고 바로 우리 시민 모두의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인은 이 권력이 내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늘 염두에 두고 또 나를 지지한 사람들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사이에 내 주장만 옳다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게 민주주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거, 또 나와 내 친구는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는, 서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면 아마 민주주의가 잘 발전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도 정치인의 꿈을 한번 잘 키워봤으면 좋겠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기 장래 희망사항에 정치인도 한번 목록으로 넣어보세요. 아, 내가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있나? 한번 해보세요. 유럽 같은 데는요, 이 정치가 뭐 어떤 특출난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정치 참여를 독려해요. 여러분들 중학생 정도 되면 그러니까 선거 때 전부 인턴으로 캠페인 같은 거 해서 오히려 학교에서 권장하고 그래요.
정치 참여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고, 핀란드 같은 경우엔 청소년 의회도 있어요. 뭐냐면 13세부터 17세까지 여러분들 여기 지역구에 그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처럼 똑같이 13세부터 18세까지 등록해서 경쟁해가지고 의원을 만들어요. 청소년 의원을. 그래서 청소년 의회가 구성이 돼서, 예를 들면 뭐 지금은 다 됐지만 뭐 두발 자유화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무슨 캠프를 위한 어떤 시설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막 요구하는 그런 제도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치는 멀리하면 좋다 이런 그거 다 기득권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좋은 민주시민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직업적으로도 정치의 꿈을 키워봤으면 좋겠다. 그 한 사례로, 정치는 절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아이슬란드라는데 아시죠? 아이슬란드. 거기에 욘 그라드라는 그 우리로 치면 서울시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에요. 그 뭘 하던 코미디언이냐면 정치를 풍자하던 코미디 쇼 진행자였어요. 당시에 아이슬란드 정치가 굉장히 부패 스캔들이 많았는데, 그 부패 정치인을 코미디로 이렇게 풍자하던 코미디 쇼 진행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한 정치인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정치인이 코미디 쇼 잘 보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 코미디언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치인들의 쇼를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기획회의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풍자 쇼를 하지 말고 직접 출마해서 정치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이 됐죠. 그래서 니들처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다. 이 코미디언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을 만들었어요. 그 당 이름이 베스트 파티예요. 최고의 당. 이렇게 만들고 5만 원을 내고 정당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장 후보로 나서서 캠페인을 했는데, 그 캠페인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항 근처에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겠다. 북극에서 곰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공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풍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처음에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시민들이 이분이 시민들의 말을 경청하고 시민들의 뜻을 존중할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야기한 게 제가 지금 굉장히 감동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코미디언인 나도 할 수 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는 정치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몸만큼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분이 코미디언이 베스트 파티 최고의 당을 5만 원 주고 등록해가지고 출마해서 시장이 당선돼 버렸어요. 그 아주 유명한 사례인데, 그래서 4년 동안 임기를 하면서 아주 시민들이 좋아하는,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서 4년 후에 평가가 끝날 때 한 60% 지지율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재선 안 하십니까? 다시 재선할게요, 안 할게요? 재선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코미디 쇼를 해서, 정치 풍자 쇼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치가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정치입니까? 자기는 코미디 쇼로 돌아가겠다. 그런 얘기했어요. 재밌죠?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삶에 관심이 있고 또 민주적으로 훈련된 사람이면 정치할 수 있다. 요즘 흔한 말로 정치는 블루오션이다.
대한민국 정치를 싹 바꾸려면 우리 청년들이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샛별중학교에서 훌륭한 정치인들이 후배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길어졌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회 봐주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우리 회장님하고 저하고 커플룩이네. 원래 이렇게 필이 통하면 제가 딱딱 이 옷을 집게 되더라고요. 닮았어요? 그러면 실례지. 이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심상정 국회의원님께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응답은 학생회에서 미리 질문지를 받아 준비하였습니다. 질문을 하는 학생들은 질문 전 자기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3학년 최원경 학생 일어나서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1반에 재학 중인 최원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자면 왜 노동자를 위한 삶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자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저를 위한 삶이에요. 제가 25년 노동운동하고 국회에 처음 들어오니까 기자들이 저한테 다 질문을 해요. 첫 질문이 얼마나 투철한 이념을 가졌으면 25년 동안 노동운동을 했냐. 학생운동 시절에 잠깐 하고 다 사회로 나왔는데 우리 심상정 국회의원님은 어떻게 25년 동안 노동운동을 얼마나 이념이 투철했으면 그러냐. 근데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념 가지고 25년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죠? 이념 때문에 25년 노동운동을 한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제 천직이라고 생각해서 한 9년 동안 수배 생활도 하고 뭐 많은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 가슴이 아주 충만한 25년이었거든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 일을 하면서 고생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보람이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제가 헌신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한 것이고 그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랬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마 우리 샛별중학교 여러 교육 방침을 볼 때 진정한 자유인으로 성장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유인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죠? 자유, 자기 이유의 준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내 선택의 이유가 분명한 결정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가면 뭐 가장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특별한 이 어려운 코스로 정치인이 된 사람인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아마 25년 노동운동을 하라고 했으면 아예 애당초부터 하질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걸어오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여기에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이제 두 번째로 김진성 학생의 질문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1반으로 재학 중인 김진성입니다. 대선 포스터에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말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노동하면은 뭐 언론에서는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노동 조직을 떠올리고 또 뭐 과격한 투쟁, 뭐 귀족노조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근데 우리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이 당당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일을 해서 자기 실현을 하죠. 그게 뭐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든 또는 뭐 예술적인 일에 종사하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간은 일을 해서 자기 실현을 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또 좋게 평가받아야 행복해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국가는, 민주공화국의 국가는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고 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 욕심대로 높은 평가를 일방적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은 다 노동을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꾸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먹고 살 수 있고 최소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는 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장이 이루어지는 사회. 그래서 내 삶이 당당한 사회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썼어요. 마음에 드세요? 이제 세 번째로 이시우 학생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2반에 다니는 세계중학교에 다니는 이시우라고 합니다. 일단 학창 시절에 존경하셨던 인물이 누구고 또 현재 지금 존경하는 인물이 계신가요? 또 질문이 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의원님께서 9년 동안 수배 생활을 다니셨잖아요. 네. 그때 의원님 꿈이 역사 선생님이었는데 그 직업을 선택하지 않은 걸 후회하셨나요? 그리고 또 수배를 다니면서 포기하지 않고 뭐 그런 원동력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선생님, 역사 선생님 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제가 역사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역사를 좋아하고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제가 노동 현장에 가서 내가 교육자가 되고 싶었던 꿈이 바로 이 현장에서 더 확실하게 실현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 선생님 하는 거하고 또 노동운동을 하는 게 저는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꿈이 좀 더 분명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동운동에 오랜 세월 동안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잘못하면 잡혀가서 물고문도 당하고 제 동료들은 정기고문도 당하고 한 번 또 그 뭐 노동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만들고 또 교섭하고 파업하고 하는 것이 그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빨갱이가 하는 짓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형이 가혹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려 17가지 범죄 혐의로 수배자가 극렬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도로교통법 위반 시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거침입죄 이건 뭔지 아세요? 주로 가두에서 시위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에서 시위가 많았잖아요. 그 이제 다른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 침입이 됐어요. 공무집행 방해
이거는 이제 경찰이 시위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방해했다 해서 공무집행 방해, 뭐 노동조합법, 뭐 각종 뭐 제가 뭐 17가지 혐의로 수배가 된 사람인데 나중에 다 이게 수배 해제가 되고 딱 2가지가 남았어요. 그 2가지는 뭐냐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집단 방화 사주, 집단 상해 사주, 이게 이제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2가지가 공소시효가 10년이라서 9년 차에 잡혀가서 제가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수배 중에 결혼을 해서 우리 아이가 이제 만삭이 됐을 때예요. 피고인 심상정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배를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판사님이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거기 적혀 있는데 분명히 여자라고 적혀 있을 텐데 한 번도 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죄목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피고를 불렀더니 만삭이 된 아줌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막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피고인 심상정이 맞습니까? 2차례 확인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배를 막 쓰다듬으면서 우리 애한테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란다, 이러저러 해서 여기 오게 됐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판사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무죄를 주고 싶지만 그 집단 방화 사주, 집단 상해 사주는 무죄가 없기 때문에 법에 형량이 무죄가 없기 때문에 1년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집단 방화 사주가 뭐냐면 그때는 화염병 시위가 많았어요. 화염병을 던지고 싶어 던진 게 아니라 그 체류탄에서 공권력이 굉장히 학생들 시위에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막 곤봉 들고 쫓아다니면서 잡아가고 뭐 하고, 그 체류탄도 종류도 많아요. 지랄탄 뭐 이런.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탄 이름이 그거예요. 지랄탄, 사과탄. 그래서 그거에 방어하기 위해서 화염병을 막 던졌는데 제가 그 배후 주동자라는 거예요. 화염병 시위에 배후 주동자라서 방화 사주가 됐고, 집단 상해 사주는 그 시위하다 보면 서로 충돌이 있다 보니까 다치잖아요. 다치도록 한 시위를 배후 주동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됐죠. 그 무시무시한 제목. 그게 계속 살아있었으면 제가 국회의원 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화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이 돼서 제가 범죄가 아니라 이건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죠. 하여튼 얘기가 좀 글로 딴 데로 갔는데 그래서 뭐 후회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답이 됐어요? 존경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을 특별히 존경한다기보다 전부 정말 존경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정치를 하면서도 정치인 중에서 저랑 노선과 정책이 달라도 배워야 될 구석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정치하면서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예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제가 좋아하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 대통령인데 퇴임할 때 80% 지지를 얻은 분인데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좋아하는 부분, 메르켈 총리는 생활 정치를 중심에 둔 그분의 어떤 그 정치관이 제가 굉장히 늘 어떤 정파적인 이해관계보다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기준으로 총리로서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점에 대해서 깊이 제가 공감하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매우 진보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재작년이죠. 거기 미국 연방법원에서 동성애 합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랬을 때 백악관에 무지개를 촥
무지개 조명을 만들어서 그걸 축하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페북에도 정말 멋지다 이렇게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그 진보적인 정치 철학, 정치관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대통령인데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인데, 제가 금속노조 운동하면서 룰라 대통령이 금속노조 위원장 시절에 브라질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는 그분은 대통령이고 저는 야당 의원으로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노동자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나라의 보통 시민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비로소 우리 브라질의 주권자고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시민의 자긍심을 굉장히 높였던 그런 분이고, 그래서 불평등을 많이 완화시켰던, 불평등에 가장 맞서 싸워왔던 그런 대통령이죠. 그 밖에도 굉장히 많아요. 자, 또 다른 분. 이하은 학생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2반 임하은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질문이에요? 공부를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 계신데 아마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제가 이제 그 북유럽의 그 교육제도가 좋다고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이렇게 쭉 학교 가서 실제 공부하는 걸 많이 봤는데, 우리 샛별중학교가 그 창의 협동 교육을 잘 실현하고 있는 학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공부가 이래요. 여기도 우리 여기 장애인 학생 여기 있는데 거기 스웨덴에 가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효율성에 장애가 되면 다 갈라내려고 하잖아요. 장애인들은 장애인대로 따로 모여서 공부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장애인 한 사람이 있어서 예를 들면 체육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이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분리시켜내요. 그런데 스웨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합교육을 해요. 통합교육을. 핀란드.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당연히 비장애인과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좋은 시민을 길러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 개념 자체가 아예 달라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켜내는 교육을 해요. 근데 지금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거거든요, 공부가. 저 학생이 말하는 공부는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점수 따는 공부를 말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부는 모든 게 공부죠. 내가 예술을 하고 싶으면, 음악을 하고 싶으면 음악을 열심히 하는 것도 공부고, 미술을 하고 싶으면 미술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저는 능력은 다 똑같다. 그런데 누구는 수학을 좀 잘할 뿐이고, 누구는 음악에 재능이 있고, 누구는 또 농구하고 싶어서 농구에 재능이 있고,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개성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이걸 가지고 부여잡고 부딪혀보고 검증해보고,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또 다른 시도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확신, 자기 결정, 이런 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고 싶잖아요. 지금 우리 학생처럼 하기 싫지가 않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할 때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럼 그런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걸 열심히 하세요.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게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몰입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지금 뭔가 있어. 뭔가 있는데 지금 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래도 되죠, 선생님? 혼날까봐. 또. 네, 그 다음으로 이호성 학생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이호성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요. 좋아하는 노래나 좋아하는 연예인 없으신가요? 그리고 있죠. 노래방 가서 자주 부르신 노래 있으시면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랩까지 하셨습니다. 참고로 어제 진주에서 랩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은 많아요. 많은데 제가 유아인 좋아해요. 아니 그리고 또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김고은도 좋아해요. 지금은 좀 닮았다고 하기가 좀 미안하고 소시적에 대학 시절에 조금 쌍꺼풀이 없으니까 대학 시절에는 제가 좀 슬림했어요 지금보다. 근데 노래는 뭐 제가 좋아하는데 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뭐죠? 가사를 몰라가지고 불러드릴게요. 같이 할게요. 같이 해요. 같이 해요. 바로 찾아드릴게요. 네? 바로 찾아드릴게요. 한 소절만 할까? 한 소절만? 이제 가사도 잘 모르겠는데.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 노랑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봄바람이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아이 미리 말씀하셨으면 내가 준비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또 그 다음에 김소원 학생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2반에 재학 중 김소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저는 아직 학생이어서 사회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은 뭐 여성 청년, 남성 청년 다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지표를 제가 말씀드리면 OECD 선진국 중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OECD 선진국 34개국 중에서 이 성별 임금 격차를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불패 1위예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100을 받는데 여성들은 한 64 정도 받아요.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80%까지 받거든요. 임금 격차가 제일 커서 요즘에 여성계에서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냐, 3시 스탑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린 똑같이 8시간 하고 3시까지밖에 임금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 3시까지밖에 임금을 안 주니까 3시에 스탑하자.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지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대학 나오고 똑같이 또 전공도 하고 했는데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남성에 비해서 60%밖에 못 받는 일은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배경이 뭐냐면 출산과 육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육아를 아직도 대부분 여성이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직장 다니다가 결혼해서 애 낳고 애를 키우려고 하다 보면 애도 잘 키우고 싶고 직장에서 일도 똑부러지게 하고 싶은데 이게 박빙의 인생을 살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슈퍼우먼 방지법이라는 걸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아를 하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직장 다니면 애 아프지 또 뭐 맨날 늦어서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가보면 우리 애만 남아서 울고 있지 이러니까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뭐 갈등도 생기고 그러니까 차라리 애를 키우는 게 더 낫다. 이래서 키우다가 애가 웬만큼 큰 다음에 직장 나가보려고 하면 내 전공이 뭐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단녀라는 말이 생겨요.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응? 경단남이라는 말은 없어요. 요즘엔 그렇게 그런 경향도 생기고 그래서 여성들이 육아 문제로 인한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다. 그걸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그거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이 성범죄가 굉장히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안 시키니까. 우리 그 전국 교육과 과정에서 시키는 성교육은 여기 이제 새별중학교는 어떨지 모르는데 대단히 협소하게 시키거든요. 이 성범죄라는 것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반인권적 범죄라고 하는 것을 유럽 같은 데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시켜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점이 매우 약하죠. 그래서 성범죄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성폭력에도 많이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우리 그 여성의 삶과 지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도 저와 비슷한 공약을 냈는데 제가 야당으로서 좀 정책적 견인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회사마다 성별 임금 공시제를 하도록 해서 어떻게 임금을 주고 있는지 다 공개하도록 해서 성별 임금 격차를 최소한 80% 이상으로 좁혀내겠다는 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정의당의 힘이 좀 세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네. 우연히 대표님이 나오시는 TV 프로를 보았었는데 얼마 전에야 집을 사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인 서울대도 나오셨는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사신 삶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혹은 후회하거나 안락하게 사는 분들을 보며 부러워하신 적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부러워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노동운동을 하고 또 지금 진보정당을 하고 있는 것은 저 자신의 결정이고 또 제 삶의 확신을 가진 결정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힘들어도 힘들질 않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에요. 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남 한다고 쫓아가면 안 돼요. 그죠?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받고 지도를 받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의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되고 또 내 친구 한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해서 친구 적성하고 나오고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았고 또 요즘도 우리 친정어머님 그러세요. 그만큼 고생했으면 큰 땅 가서 해라. 그렇게 이제 그만하고 큰 땅 가서 하면 뭘 못하겠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제가 그런 말을 싫어한다는 걸 아시면서 꾹 참다가 결국은 전화 끊기 직전에 꼭 그 말을 하고 마세요. 그런데 제가 저의 확신이 있고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저의 책임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해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걸 하고 싶은데 여러 정치적인 이유에서 조금 더 월급 많이 받고 좀 더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제가 다른 결정을 했다면 제 마음이 매우 불행해질 것 같아요. 이 길이 행복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농담 삼아 그랬는데 정의당이 집권 전략은 투표 연령을 대폭 낮추는 것이다. 됐어요? 혹시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학생 있으나요? 선생님도 괜찮은데.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예, 저는 샛별중학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현재 올해 진로와 직업 직을 이제 맡게 돼서 수업을 하고 있는 최희자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대통령 당선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당선자 되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차기에 저희들이 제 표도 한 표 드리고 여기에 있는 학생들도 한 표를 다들 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 후배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질문이 아니고 이제 부탁을 드려보고 싶은 게 저희들이 그 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장래의 직업을 위해서 체험을 다니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시골이라서 국회에 혹은 당사에 한번 견학하고 방문해서 그런 정치인의 꿈을 키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혹시 초청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물론이죠. 선생님 아주 좋은 아이디어세요. 그리고 국회에 한번 오셔서 저희가 안내를 쫙 해드릴게요. 그럼 국회에 오시면 제가 그때는 오늘은 이제 당선증 받으러 와서 여러분들하고 당선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국회에 오시면 국회의원 정치인 직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디 계세요? 실장님 안 계시나 봐요. 실장이 오십니다. 네. 오늘 우리 샛별중학교 학생들을 국회로 초청하기로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포토타를 받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잘 뽑았다. 혹시 또 질문하고 싶은 학생 있나요? 이쪽에 계신데요? 네, 반갑습니다. YMCA 근무하고 있는 하동근 간사라고 합니다. 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 YMCA는 전국적으로 한 6만여 명의 청소년들과 모의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심상정 후보님께서는 아쉽게 2위 하셨지만 어쨌든 그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나 아니면 그 정치권에서는
그 만 18세 청소년 참정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 전망치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진짜. 지금 선진국 OECD 국가 중에 만 18세인데도 투표권을 행사 못하는 나라는 딱 한 나라 있어요. 우리나라. 제가 진보 정치 시작하면서 20년 전에 공약한 거예요. 만 18세 돼야 된다. 저는 오스트리아처럼 만 16세부터 투표권을 줘도 충분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그렇죠. 대단해요. 16세 이상 투표권을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18세 뭐 급격하게 이렇게 하면 더 반대가 심할 거니까 18세 이상 투표권을 다 줘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뭐 이렇게 바보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많이 났는데 이번에도 1, 2월 달에 20년 만에 오는 개혁국회가 될 수 있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거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났는데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기성 정치권에서 만 18세 청년들에게조차도 투표권을 안 주려고 하나? 왜 안 주려고 하나?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바보라서?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거꾸로죠. 거꾸로. 우리 청년들이 너무 똑똑해서 두려워서 안 주는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들 이번에 투표에서 나타났지만 여러분들 뭐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바만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또 뭐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할 때 준표 아저씨 안 뽑을 거잖아요. 여기 꽁등하셨죠 여기? 예. 그러니까 이런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우리 18세 청년들에게 투표권을 주면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권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권력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절대로 막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청년들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옛날 우리 할머님 시대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처럼 될 사람 밀어주자. 여러분들 그거 통합니까? 될 사람 밀어줄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당신 지난번에 공약을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지켰어? 따질 거 아니에요. 뭐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한데 우리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당신 뭐 공약 내놨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묻지마 선거 될 사람 밀어준다는 그런 투표 행태, 투표 그런 그 문화가 관행이 있을 때 정권을 오랫동안 이렇게 잡았는데 18세 청년들 투표하라고 하면 그냥 정권이 휙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줄 때까지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 정당한 시민권을 지금 기득권 정치 세력이 말하자면 박탈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쳐들어가서 내 걸 뺏어와야 돼요, 사실. 그죠? 네. 그 선봉에 저와 정의당이 설 테니까 여러분들 팍팍 눌러주세요. 저희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점에 대해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국회 오시면 제가 멋지게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약속 공약. 아쉽지만 이제 심상정 국회의원님과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우리 학교까지 찾아와 주신 심상정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의원님과의 사진 촬영을 위해 3학년부터 차례로 학교 뒤뜰로 가주시기 바랍니다.